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이 정치권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이상이면 부과되는 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먼저 던져진 건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12억 원 이상이라야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 안이 종부세를 매기자는 안이 여론을 떠보듯 던져진 겁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이 부동산 정책,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형입니다. 네.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지난 10일이었죠. 임기 4년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금지와 또 실수요자 보호, 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를 좀 인정하면서 네. 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어떤 내 집 마련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어떤 보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1주택자 등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사실 이루어질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특위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나 세액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의 어떤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게 되면 이 계속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을 잡지 못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제들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 이런 인식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비리까지 터지면서 공공기관의 어떤 신뢰성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난국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이 돼요, 저는. 참 이 말 많고 탈 많은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등 이 부동산세 완화 방안의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인데, 네네. 이 관건은 이 종부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라고요. 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지금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정부가 되었든 여당이 되었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 여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은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9억 이상이다 보니까 이 대도시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타 지역들은 또 종부세와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세 문제도 현 정부의 어떤 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들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또 내년에 대선하고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사실은 뭐 정부에서 맡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민심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의 반발도 좀 있다 보니까 여당이나 정부에서 좀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의 키는 네. 그 여당이 잡고 있고, 네네. 또 실무는 그 세제 전문가죠. 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그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그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가 그 선거 네. 결과를 증명을 했듯이,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네. 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맡은 기조란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는 좀 이제 낮추고, 네. 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부 규제 완화 또는 이제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뭐 앞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상승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일부 이 지역의 어떤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 예. 기타 지역의 의원들은 이게 뭐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이것도 부자 감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주택 가격들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한 66만 명 정도 된대요. 예. 근데 올해 이제 뭐 한 100만 명 선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두고 1주택자나 뭐 장기 보유자 또는 뭐 고령자들이죠, 그죠? 예. 이런 분들에게 감면 규정을 사실 도입할 수도 있고, 일단 뭐 여론의 추이들을 좀 지켜보면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장에 그 다음 달 1일이 그 네. 보유세인 재산세와 또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네네. 그 또 지난해 강화된 그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기도 하고. 네. 그 따라서 이번 주 중에 그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네. 그래야 이제 관련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우리 이제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예요. 예. 과세 기준일이 이제 뭐 다음 달 1일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뭐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제 뭐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어떤 대표가 이제 이 면담을 했잖아요. 예. 간담회를. 그래서 이제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뭐 긴밀히 논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세제 개편안이 사실 마련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에 뭐 이번 주가 되겠죠, 그죠? 예.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윤곽이 잡혀야만 이번 달에 법 개정안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 11월 초순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조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부세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네네. 뭐 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그 납부고지서가 나가는 재산세에 대해서
네네. 또 법안이 빨리 다뤄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재산세 낼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 집값들이 많이 급등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보유세에 대한 세수가 재작년에 한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유세 세수 전망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6조 원이던 그 재작년에 2배 정도인 약 12조 원 정도 된대요.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6조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의 어떤 현실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2년 만에 세수가 한 2배 정도 폭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뭐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들이 2배 인상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2배.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의 어떤 급등이 소득이 없는 뭐 일가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준조세,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사실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이 조세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안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말이 또 좀 논리에 안 맞는 게 교통이나 또 학군 등이 편리한 입지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바로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런 집들은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네. 비싸도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에게 또 이게 또 대출이 꽉 막혀 있는 게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이제 주택 정책을 얘기할 때 뭐 실수요자 보호 이게 항상 나오는 그 첫 번째 키워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실소유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뭐 실제로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소유자를 이 단어는 좋은데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분이 서울로 나중에 이주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그것도 실수요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실수요자인지 특이수요자인지 그렇죠. 그러면 뭐 세종시 공무원이 세종시에 살면서 서울의 어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집을 매수했을 때 이게 실수요입니까 특이수요자입니까?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주택자를 모두 이제 투기수요라고 단정 짓기도 사실 어려워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도 이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 문제는 이게 이제 끝이 없습니다, 회장님. 또 회장님 또 다시 또 뵐 테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저는